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브의 꾼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새해 신축년,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여러분들처럼 새해 신년 남들과는 다르고 품격 있게 보내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쓴다는 그 앱,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필수 앱 20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시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필수 앱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 높은 앱들만 자그마치 1년 동안이나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럼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필수 앱 첫 번째로 보여드릴 어플은 바로 잊지마 할 일, 잊지 마요라는 어플이에요. 사실 이 앱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너무나 좋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거는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이렇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밖에 없고요. 빠른 메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시겠지만 솔직히 작은 거부터 목표를 이루시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큰 목표보다는 오늘 내가 해야 될 목표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계속 상기될 수 있도록 해놓으시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제가 꼭 해야 되는 문구나 고쳐야 되는 습관 적어놓고 계속 보는데요. 구글 스토어에서 잊지마 할 일 검색을 하시면 자 이렇게 최상단에 뜹니다. 100만 다운로드인데 평점은 4.8점, 이 정도면 거의 미친 평점이죠.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오늘 할 일을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기 라고 적고 위에 체크를 하시고 그럼 여기 아래 목록이 떠 있죠. 자 이 목록을 내가 오늘 했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추가할 때는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 일정 적고 체크. 만약에 이 일정을 내가 그냥 계속 띄워놓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꾹 눌러서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 아이콘 누르면요. 배경 설정에 가보면 이렇게 배경 컬러도 정할 수가 있고 글자 크기, 칸 크기, 글자 정렬까지 정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이 앱은 무료입니다. 아쉽게도 이 앱은 이제 갤럭시에만 있는데 아이폰에는 또 비슷한 앱이 뭐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잊지 마요라고 하는 앱을 까시면 돼요. 잊지 마요는 이렇게 생겼고요. 잊지마 할 일과 굉장히 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다만 이 친구가 더 좋은 거는 위쪽 이렇게 쓸어 내렸을 때 캘린더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일정도 추가할 수 있고요. 똑같이 여기다가 Add a new task 이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할 일정을 추가해 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폰에서는 키자마자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위젯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위젯 추가하는 법은 빈 공간 꾹 눌러서 흔들리게 한 다음에 좌측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 그리고 여기다가 G까지만 치더라도 잊지 마요 앱이 뜨거든요. 누르시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위젯을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놓으시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가 꿀팁은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젯을 합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끌어다가 원래 있던 위젯에다가 합체해 놓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는 안 비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플은 꼭 쓰시고 오늘 하루 목표부터 쟁취해 보세요. 두 번째 구글 킵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거는 우리 소중한 유마이웨이님 고라니 분이 추천해 주셨고요. 이 어플도 메모 앱이에요. 제가 메모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관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연동성이고 세 번째가 무료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정말 완벽하게 갖춘 앱이라고 자신합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뜨죠. 10억 다운로드인데 평점이 4.4점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지금 바로 메모할 수 있는 메모장이 뜨게 되는데 자 여기서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제목이랑 내용 적고 뒤로 가시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앱이 뭐가 좋냐면 연동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PC에서도 크롬 키시고 검색창에다가 구글 킵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방금 메모한 내용이 PC에서도 똑같이 보여요. 거기다가 제일 좋은 거는 공동 작업자를 추가해서 같이 메모장을 수정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누나를 추가해서 지금 쓴 건데 밑에가 누나가 쓴 거거든요. 뭐 보여 짱 신기하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면은 공동 작업자를 추가해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작업하시거나 뭔가 같이 공유하면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물이라면 구글 킵이 정말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연동성이 좋기 때문에 노트북, PC, 태블릿 다 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은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유튜버 분들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꼭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구글 킵처럼 굉장히 직관적이고 무료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이죠. 구글 스토어에서 구글 드라이브 검색을 하시면 자 이렇게 뜨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50억 이상이 다운을 했고 평점도 4.3점으로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폴더도 내가 정할 수 있고 파일 같은 거 올려가지고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연동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태블릿, PC, 노트북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보이시는 이 폴더처럼 공동 작업자를 또 추가해가지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공유하고 싶은 사람한테 작업자 권한을 줘서 같이 또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 폴더 안에는 또 유튜브 자료가 있고요. 제가 편집자가 따로 있는데 이제 편집자한테 제가 편집한 거를 이제 넘겨드릴 때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링크를 이제 보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자 알아서 스마트폰이든 PC든 링크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다운만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쉽죠?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15기가 용량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5기가 용량이 되게 적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업무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2TB를 용량 업그레이드 해서 쓰셔야 되는데 월 11,900원입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2TB만 하더라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이상 뭐 10TB도 지원을 하지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요. 용량별로 가격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용량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자 다음은 구글 번역입니다. 구글 번역 이것도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이제 팝하고를 썼는데 팝하고도 훌륭하죠. 하지만 구글 번역은 실시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자 역시나 구글 스토어에서 구글 번역을 검색하시면은 네, 이렇게 뜨죠. 다운로드 수가 엄청나네요. 5억 회 이상 다운했는데 4.5점으로 대박인 어플이다. 자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겠죠. 앱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번역이 됩니다. 나름 인식률도 굉장히 좋고요. 번역도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번역은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좀 알아볼 게잖아요. 이렇게 돼보면 네, 이렇게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번역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영어 번역을 할 일이 있을 때 쓰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건 영어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언어를 선택하시든 한자까지도 가능해서 원하시는 언어 선택하시고 번역 쓰시면 끝! 어때요? 참 쉽죠? 다섯 번째, 자 다음은 플립보드예요. 이건 저같이 이제 리뷰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필수 앱이라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지정해 놓고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 딱 뭐처럼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최신 뉴스를 볼 수 있는 앱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원하는 키워드로만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는 이제 테크하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들어가 보면은 실시간 뉴스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뉴스도 볼 겸 발음 연습도 하고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또 자세히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최신 뉴스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나는 이 카테고리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정말 이 어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쭉쭉 넘기면서 책 페이지처럼 볼 수도 있는 게 너무나 좋아요. 참고로 이런 애니메이션은 지폴드2에 한정해서만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롤 올리고 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앱도 평점을 보여드리면 5억 이상 다운을 했는데 평점은 4.1로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최신 뉴스를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드리는 앱입니다. 여섯 번째, 네이버 캘린더인데요. 제가 꿀팁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제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위젯에 떠있는 캘린더가 뭐냐. 야, 네이버 캘린더는 지금 제가 한 6년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좋으니까 쓰고 있고요. 눈치채셨겠지만 네이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PC하고 태블릿, 스마트폰까지 연동성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걸 알기 전에는 제가 이제 그 갤럭시 안에 지원되는 기본 캘린더를 썼는데 연동성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이제 애플은 또 애플끼리만 좋고 삼성은 또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네이버 아이디는 솔직히 전 국민이 거의 다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만 로그인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이런 내가 체크했던 자료들을 PC나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체크할 때 스케줄 리스트를 적고 이렇게 아이콘 같은 걸로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내가 좀 구분할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을 줄 때도 에이전시마다 다 아이콘을 다르게 해놓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간 같은 것도 정할 수 있고 장소, 설명, 첨부 파일도 되고 당연히 알림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캘린더가 많이 있지만 제 루틴에서는 뭐 딱히 부족한 점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역시나 평점은 500만 이상이 다운했는데 평점은 4.3점. 네이버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우수하다. 일곱 번째, 그 다음은 티저나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티저나를 썼다가 잠깐 안 썼던 시절이 있는데 왜냐면 잠깐 통화 녹음이 안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서. 근데 지금은 다시 통화 녹음도 굉장히 잘 돼요. 어떤 분들은 SKT만 이거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요번에 통화 녹음 어플이 따로 나와가지고 그걸 쓰시면 돼요. 티저나 구글 스토어에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티저나가 있고 아래쪽에 티저나 통화 녹음이 있죠. 이거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용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다운받으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 티저나가 굉장히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팸 차단이 돼요. 요즘에 뭐 하도 막 070 심지어 막 휴대폰 번호로 해서 광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괜히 막 받다가 막 그 보험 권유라든지 광고 전화하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티저나는 옛날부터 역사가 좀 길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스팸 차단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통화 녹음까지 되는데 이 통화 녹음도 여기 설정에 가신 다음에 통화 자동 녹음 설정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매번 통화하는 것마다 다 녹음이 되고 통화 녹음 목록 가시면은 이렇게 재생 눌러서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평점도 1000만 이상이 다운했는데 4.7점으로 굉장히 우수한 앱이 바로 티저나다. 8번째, 자 이제 제가 정말 신박한 앱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비토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렇게 생긴 앱입니다. 이 앱은 통화 녹음한 음성 파일을 이렇게 카톡 형식으로 바꿔줘요. 대박이죠. 내가 말한 거하고 상대방이 말한 거를 알아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한 거를 내가 바로 이 말풍선만 눌러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쪽에 보시면 연속 재생도 되고요. 내가 말한 거는 또 이렇게 따로 들리죠. 근데 이게 간혹가다 오류로 내가 말한 거를 이제 상대방이 말한 거라고 인식을 할 때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알아서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 법 쪽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수라고 자신합니다. 평점도 굉장히 좋아요. 10만 이상이 다운했는데 4.6점으로 굉장히 우수한 어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 녹음을 이렇게 카톡 형식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이 어플 꼭 가시길 바랄게요. 9번째, 자 다음은 어도비 스캔 앱입니다. 어도비 스캔 앱은 정말 스캔계의 거의 최고점을 찍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글 스토어에다가 어도비 스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5천만 이상이 다운했는데 평점은 4.7점으로 정말 대박인 어플이다. 여러분들이 뭐 문서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스캔하고 싶을 때 이거만큼 좋은 앱이 없다라고 자신합니다. 책을 한번 스캔해 볼게요. 문서라고 체크를 해놓고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렇게 얘가 알아서 이 부분을 잡아가지고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 원래 이제 종이가 되게 누런 느낌인데 하얗게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크기도 따로 정할 수 있고 뭐 정리, 색상, 자르기, 페이지 추가 등 계속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쪽 페이지를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캔 앱을 찾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 문서만 스캔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명암 기능도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리멤버처럼 명암도 인식을 해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네모칸 알아서 채워져가지고 명암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가시성 좋게끔 인식을 한다. 그래서 PDF 파일로 저장해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 사무일을 하시다가 스캔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이 앱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0번째, 다음은 Send Anywhere라고 하는 앱입니다. Send Anywhere는 저희가 정말 자주 쓰는 앱인데요. 특히나 이 앱은 갤럭시보다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려요. 왜냐면 윈도우 PC에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때 무선으로 보내기에 이 앱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어플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뭐 사진첩 이런 거 허용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쭉 그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사진 들어가신 다음에 체크하시고 좌측 하단에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Send Anywhere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 뜨고 6자리 숫자 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PC로 옮기고 싶다 하시면은 네이버나 구글에 Send Anywhere 검색을 하시고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요. 네, 이런 페이지가 떠요. 그래서 아래쪽에 밖에다가 내가 방금 본 6자리 키를 입력을 해주시고 우측에 요거 다운받기 아이콘 누르시면은 잠깐 이 광고가 뜬 다음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 반디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R집으로 압축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거는 다만 이제 용량이 큰 영상 파일이거나 사진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도 PC로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폰 쓰시는데 윈도우 PC를 쓰시는 분들은 정말 이 앱은 필수로 설치하시기 바랄게요. 11번째, 자 다음은 뱅크샐러드 앱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편한 가계부를 썼는데 지금은 뱅크샐러드를 더 애용하고 있어요. 앱은 이렇게 생겼고요.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 역시 이제 평점은 100만 회 이상 다운받았는데 3.8점을 달성한 앱이고요.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은행에 등록해가지고 내 순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체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한 가계부는 문자하고 연동이 됐지만 눌러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까지 추가해 놓으면 알아서 구분해가지고 편한 가계부까지 쓸 수가 있어요. 뱅크샐러드가 진짜 좋은 게 한번 은행만 등록해 놓으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강이라든지 투자, 신용, 자동차, 연말 전사까지도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뱅크샐러드 이후에는 이 어플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좀 오류가 있긴 한데 그것 빼고는 정말로 좋은 앱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항상 눈으로 보시고 쓰시길 바랄게요. 12번째, 다음은 환율 플러스입니다. 이 앱도 너무나 좋은데 일단 직관적이고 내가 지금 당장 이 환율을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보통 저는 이제 달러가 궁금하기 때문에 1달러라고 입력을 하면은 하나로 1,100원이라고 뜨죠. 통화가 여러 개 있습니다. 유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영국, 캐나다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통화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싶은 금액만 입력을 하시고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13번째, 자 다음은 유니콘입니다. 이 앱은 광고 차단 어플인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니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어떤 광고 차단이냐면 배너 광고, 팝업 광고, 동영상 광고, 뭐래요, 피싱 사이트 등 말 그대로 무분별하게 뜨는 광고 사이트를 미리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 인터넷 쓰거나 크롬 인터넷 쓰실 때 굉장히 깔끔하게 내가 광고가 나와서 짜증나는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에요.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 브라우저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삼선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고요. 광고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유니콘이 있잖아요. 설치하셨으니까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광고 걱정 없이 깔끔하게 웹브라우저 써보세요. 14번째, 다음은 당근마켓입니다. 제가 최근에 2021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요즘은 트렌드가 중고거래가 예전 같은 인식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몇 번을 사고 팔아도 신상 못지않는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중고거래를 N차 신상이라고 부르는 용어까지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구글 스토어에다가 당근마켓 검색을 하시면 이런 앱입니다. 지금 1000만 이상이 다운해냈고 4.5점이에요. 당근마켓의 가장 좋은 점은 중고나라는 이제 전국구로 약간 보는 느낌이고 당근마켓은 이제 내가 동네 사람들만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워낙 이제 인지도가 있는 어플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물건이 올라오는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이쪽에다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바로 지금 내 동네 사람들이 팔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요. 검색도 진짜 좋은 게 내가 이렇게 매번 검색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설정해서 그 키워드에 맞는 제품이 올라가면은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법은 우측 하단부에 나의 당근 누르시고요. 키워드 알림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최근에 아이폰 12 미니하고 기본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판매 내역도 여기서 내가 바로 볼 수도 있고 거래 완료한 목록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매너 온도도 이렇게 뜹니다. 평균 온도는 36.5도인데 그 이상 뭐 이렇게 40도가 넘어가면 굉장히 매너가 좋은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중고거래를 예전부터 했지만 지금 당근마켓이 활성화가 너무 잘 돼서 중고나라보다는 당근마켓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썩고 있는 제품이나 책이 있다면 쟁여놓지 마시고 나눔한다는 느낌으로 중고거래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하다 보면 생각보다 세상이 아직은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굴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번째, 자 다음은 오늘의 집이에요. 이 앱은 홈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자 500만 이상이 다운했는데 4.7점. 이렇게 평점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자, 안쪽에 열기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사람들의 업체에서 인테리어한 공간이 다 뜨게 됩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제 안쪽에 들어가 보면 와 이런 인테리어 코디 이런 제품들을 어디서 사는 거야?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뭐 액자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침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가구 같은 거. 자 이거를 플러스 아이콘 한번 눌러볼게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점도 보이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바로 다 뜨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액자도 얼만데 너무 이쁘다 궁금하면 이 안쪽에 들어가 보면 예상 가격이 뜨고 있고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면 아래쪽에서 바로 구매도 가능해요. 이 앱을 알기 전에는 솔직히 잡지 보고 이렇게 좀 참고하는 정도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홈 인테리어 참고하기도 너무 좋고 내가 원하는 제품 바로 살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 인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의 집 설치하시고 남들과는 다르고 품격 있는 인테리어를 가꿔보세요. 16번째, 자 다음은 디스코드입니다.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 앱인데요. 사실 음성 채팅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영상 채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임이나 회의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앱이 가장 좋은 거는 무료고 통화 품질 좋고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억 이상이 다운했는데 평점은 4.5점. 사실 디스코드는 일반 사람들보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지금 형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 때 디스코드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음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드는 이제 이렇게 앱도 있고 PC에 프로그램도 있는데 자,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요. 내가 통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전화 아이콘 눌러가지고 통할 수도 있고 영상 통화도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이 사람 두 개 있는 아이콘 누르면은 이렇게 새로운 그룹 메시지 만들기가 있어서 내 멤버도 이렇게 추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비대면 방식으로 뭐 회의
회의라든지 모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디스코드가 정말 통화 품질도 너무나 좋고 영상 채팅하기도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어르신분들이 잘 몰라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식하고 통화를 할 때 통화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디스코드는 데이터 무제한을 쓰시는 분들, 와이파이를 쓰시는 분들은 무제한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좋은 앱입니다. 특히나 해외 통화 비용이 걱정이신 분들은 이 앱은 반드시 깔고 쓰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17번째, 자, 그 다음은 바로 TV입니다. 이 앱은 실시간으로 TV를 볼 수 있는 앱인데요. 자, 이렇게 지상판 채널,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 그리고 케이블 채널까지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쇼미더머니 9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나중에 녹화된 거를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실시간으로 보기에는 밖에 있다 보니까 볼 수도 없어가지고 아쉬울 뻔했는데 이 앱 덕분에 라이브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앱넷이 있죠. 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뜨거든요. 채널이 밑에 보면은 앱넷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채널에서 봤을 때 좀 끊긴다 하시면은 이렇게 세 번째로 넘어가서 또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TV에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실시간 라이브를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앱을 꼭 설치하시고 쓰시기 바랄게요. 18번째, 비비노입니다. 비비노는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수 어플인데요. 왜냐면 이 안쪽에 들어가 봤을 때 이렇게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로제까지 이렇게 지금 가장 핫한 와인이 뭔지, 이 와인의 평점 같은 것도 바로 뜨게 됩니다. 다만 이 어플의 아쉬운 점이라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 약하신 분들은 좀 보시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평점이 별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구매하실 수도 있고, 아래쪽에 통화도 원화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앱이 이렇게만 보면 솔직히 별로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 앱이 정말 좋은 거는 우측 하단부에 카메라 아이콘 있죠. 이렇게 지금 라벨을 체크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보면 이 와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바로 뜨게 됩니다. 특별한 날에 구매하실 때,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와인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직원분이 추천해 주신 제품을 구매하긴 하는데, 뭐 후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내가 검색해보고 구매하는 거하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하는 거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비노로 괜찮다 싶은 와인이 있으면 이렇게 검색해서 평점하고 최저가까지 아시고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19번째, 자, 다음은 무음 카메라로 앱입니다. 이거는 역시나 갤럭시 쓰시는 분들 정말 필수로 까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원래는 이제 기본값은 사진 찍을 때마다 막 찰칵찰칵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까셔야 되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글 스토어에서 무음 카메라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10만 이상 다운을 했고 평점 3.2점인데 왜 안 좋지? 난 너무나 좋던데. 어쨌든 여기 안쪽에 들어보면은 아래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가나다라 순이 아니라서 조금 찾을 때 짜증나긴 하는데, 아래쪽에 여기 있죠, 카메라. 그래서 요거 카메라를 체크하시고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노트 10부터 지금 쓰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안 된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음 카메라로 앱 까시고 소리 없이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렇다고 몰카 찍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20번째, 명상 앱인 코끼리입니다. 이번 연도 한 해를 빛낸 구글 스토어에서 뽑은 베스트 앱 중에 하나인데요. 자, 코끼리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10만 이상 다운했고 4.7점이죠.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명상, 수면, 심리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제 기억에 맨 처음에 앱을 깔자마자 이렇게 결제를 유도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근데 페이지 이거 무시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X 아이콘이 있으니까 X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 50% 할인해가지고 1년치를 결제하는데 35,000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긴 하는데, 굳이 해야 되나 싶어요. 전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캄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했는데, 이 결제 페이지 뜬다고 해서 결제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시고 뒤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내면 아이드 돌아보기 이런 거 지금 프로그램이 다 막혀있긴 한데, 이런 거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결제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돌려서 쓰고 있는데도 뭐 지겹다는 느낌도 없고 굉장히 좀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런 걸 꼭 듣고 자는데, 하루 동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피곤해진 상태거든요.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명상 사운드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지, 나 어떻게 오늘 보냈지 라는 걸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명상 앱으로 하루 시작과 마무리, 명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부가 꿀팁으로 제가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제가 요즘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어떤 일을 안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거나 작업을 하실 때 방해 금지 기능을 꼭 쓰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상단바를 이렇게 쭉 내리면은 여기 지금 바로 방해 금지가 있거든요. 이 방해 금지를 켜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 동안에 카톡이나 알림이 와도 소리나 진동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없애가지고 능동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진짜 마지막은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인데요. 사실 이제 맞춤법 검사기를 어렸을 때 더 많이 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일을 하시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쓸 일이 더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영상 설명이라든지 커뮤니티를 작성을 할 때 꼭 맞춤법 검사기에다가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는 앱이 따로 없고 홈페이지에 즐겨찾기를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검색을 하시면 이 페이지로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오타가 있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수정된 문구만 내가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이 아이콘이 복사 버튼이에요. 이거 딱 누르시면 복사가 돼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를 즐겨찾기 하시고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틀려서 혹여나 민망한 상황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21년 성공하기 위한 필수 앱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 또한 이번 연도 목표로 잡았던 재미와 정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채널로 성장했는지 더 나은 모습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좀 더 나아졌나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말 안 해도 아시죠? 다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과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신 덕분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쁜 날보다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낸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디 다가오는 새해에는 확진세가 멈추고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TV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